닥터 부동산 대표 신규준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마곡지구의 오피스텔 과연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마곡지구의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이제 조금 관심이 더 있으시다고 하면은요, 제가 좀 더 마곡지구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지도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곡지구는 이렇게 지금 이 커저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양천 향교역부터 신방화역 9호선 라인으로 그리고 발산역과 마곡역을 지나서 송정역 가기 전까지 이 부분이 모두 다 마곡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곡지구에서 이 서쪽 부분은요, 주로 이제 한 25만 평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32만 평이네요. 주거 면적이 한 32만 평 정도가 이 15단지까지 이쪽까지 있네요. 요 부분이 한 32만 평 정도로 이제 주거 용지가 되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이 가운데 부분들이 연구단지와 그리고 상업용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아까 이제 25만 평 정도, 21만 평 정도가 되는 이 공원 부지가 뭐 요 가운데 마곡역과 이 양천향교 요 사이에 지금 들어서 있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중심적으로는 양천향교역과 마곡나루역, 신방화역 5호선 이것과 발산역, 마곡역 이 5개의 역 중심으로 어차피 가장 핵심적인 교통과 그리고 상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사실 이제 마곡나루역이 이 공항철도역과 급행역이 쓰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발산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일반 상업시설들과 상권들이 있던 곳과 겹쳐지면서 이 지역이 가장 좀 상권 활성화도 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곡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마곡나루역과 지하로 연결이 되면서 백화점이 좀 들어설 예정이고 옆으로 또 강서구청이라든가 이런 관공서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핫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양천 향교역 역시도 여기가 이제 그 섬유라든가 이런 그 연구단지로 들어오면서 그 지식산업센터, 서울시 지식산업센터까지 들어서고 나름대로는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를 할 수 없을 만큼 각각의 특유성을 가지면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신에 신방화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중심이기 때문에 거주자 중심의 어떤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마곡지구의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현재 새롭게 지어지는 오피스텔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3년도부터 이 오피스텔 건설되면서 이 신방화역과 양천향교역과 발산역 사이에 모두 다 오피스텔들이 들어서고요. 마곡나루역 인근에 일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이 마곡역 인근으로는 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았는데 이 당시부터 이 오피스텔 과잉 공급 논란이 일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강서구청, 사실은 서울시에서 강서구청으로 지침을 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허가를 주지 말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 마곡역 인근으로 필지가 매각이 되고 이곳에는 더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로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 이 사무실이 주로 이제 분양이 되어서 여기는 거주는 불가능한 그런 사무실들이 들어섰고요. 현재까지도
오피스텔 허가는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매각할 필지마저도 이제 모두 다 소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군데 마곡지구라고 불리우는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자리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주택 기존에 분양했던 것을 다시 매입을 해서 다시 조금 오르기를 바라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오를까를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제 멈칫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틈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기존에 2013년도, 14년도 이렇게 분양을 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과잉 공급 논란이 일어날 때 이게 실질적으로 작은 오피스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 표현으로는 닭장 오피스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닭장 오피스텔만 너무 많이 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원룸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원룸에 대한 수요는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못 짓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마곡지구 내에 있는 한 70~80%의 오피스텔이 원룸, 그렇죠? 거기도 막 5평부터, 커도 7평, 6평 정도 되는 이런 오피스텔이 대부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5평대 오피스텔들이 1억 5천대, 그리고 6평대 오피스텔들이 한 1억 8천에서 2억대, 2억 3천까지도 갑니다. 6평대 초반이 마곡 나루역에 있는 보타닉 프루지오 시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까지, 2억 2천까지도 가고요. 그 바로 뒤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일 작은 게 한 7평 정도가 되는데요. 2억 3천, 4천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걸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차익이 생길 수 있는가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1.5룸, 2룸 이런 오피스텔들이 거의 1% 남짓 되는데요. 그런 오피스텔들은 거의 1억 원 이상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매매 거래도 나오는 게 거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대형 오피스텔, 좀 큰 오피스텔들의 어떤 희소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 마곡지구에는요, 많은 업무단지가 들어서면서 이곳에 일하는 어떤 상주 인군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텐데요. 예를 들면은 요번에 타이어 회사, 넥센이라는 타이어 회사가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지방에, 양산이라든가 이런 지방에서 직원들이 많이 올라들 오시는데, 이곳에 올라오셔가지고 집값들을 보면은 아파트 값을 보고 다들 놀라셔서 엄두를 못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엠벨리 아파트 얘기는 여기서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7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가가 13억까지 갑니다. 34평 아파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요. 전세 가격도 5억 5천에서 6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도 여기 전세값도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조금 내가 줄여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빌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다 보니까는 빌라 값도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안 살아보신 분들은 좀 불편해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큰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살림이 가능한 오피스텔, 바로 이런 1.5룸이라든가 2룸 오피스텔들이 그래서 가격이 수익률과 상관없이 월세를 얼마 받느냐와 상관없이 3억 4천, 3억 5천, 4억, 4억 5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12평 오피스텔이 4억 5천까지 갔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 이만큼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높은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너무 비싼 아파트의 대치형으로 오피스텔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곡지구에는 이제 9단지 아파트 앞으로 후분양 남았고요. 10-1인가요? 거기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이제 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 공급도 못하고요. 방한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10년은 있어야지 개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더 이상 아파트를 공급할 데도 없고 아파트 가격은 높고, 자, 그런데 사람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부에서 지금 많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국지적인 가격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지적인 어떤 가격이 다른 데는 떨어져도 여기는 많이 오르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를 떠나서 전체적인 부동산 규제 때문에 침체기가 온다라고 손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마곡지구의 아파트와 이런 부동산 가격들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냐,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마곡지구 인근에는 원룸 오피스텔보다는 1.5룸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 오피스텔이 더 가치가 높고요, 방 2룸, 방 2개 있는 오피스텔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그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조금 큰 오피스텔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아파트 대치용의 이러한 오피스텔, 주택 용도로서의 어떤 그런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엄청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나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오피스텔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준주택 개념에서 국세청에서는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도 내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택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요즘에 뭐 가점제 아시죠? 청약할 때 가점제. 가점제가 뭡니까? 무주택 기간, 그렇죠? 그리고 부양 가족수, 그리고 이제 통장 가입 기간. 자,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높은 게 이제 부양 가족이긴 하지만은 이 무주택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중간에 엄한 집 하나 사면은 무주택 기간은 그냥 무산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이러한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다가 내가 사는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다가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브릿지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장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제가 투룸 오피스텔을 그런 분들에게 팔 수가 있다라는 것은 수익률과 상관없이 내가 거주 용도에 얼마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는 어차피 인근의 아파트 가격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곡지구에 더 이상 오피스텔을 못 지니까는 마곡지구가 붙어 있는 그런 곳들의 오피스텔, 그 중에서도 역세권이면서도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피스텔,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오피스텔, 내가 재고주택을 사더라도 많이 조금 더 오르는 것을 좀 더 충족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좀 더 큰 오피스텔을 사시는 게 마곡지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익이었고 앞으로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 내에는 이제 더 이상 오피스텔을 지을 부지가 없기 때문에 마곡지구와 가장 가까운 쪽에 오피스텔, 특히 투룸 오피스텔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가치 투자,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차익형 부동산의 개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제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아예 상품까지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상품을 직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3월 달이죠. 3월 달에 분양 예정인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57-1.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지도라든가 이런 데 쳐보시면은 충분히 위치까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마곡 보타닉 21스트라는 그런 이름의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미래 가치가 높은 마곡지구와 길 하나 차이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면서 양천 향교역 초역세권 한 35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 다닐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공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큰 공원과 길 하나 건너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 바로 또 앞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학생을 둔 3인 가족 정도는 충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오피스텔이 꼭 아파트처럼 만들어지고 있죠. 제 주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요. 강서구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중공업 지역 내에 지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3,241제곱미터, 1,000평이 그렇죠. 1,000평이 좀 안 되는 거죠. 한 900 중반대가 되는 거고요. 연면적은 11,681제곱미터. 예. 그리고 이제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까지로 해서 5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현재 이제 마곡지구에 있는 오피스텔들은요, 모두 1개 동으로 이제 지어지고, 뭐 기역자로 지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처럼 5개 동으로 나누어져서 모두 다 양창이 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하고요. 오피스텔이 260실입니다. 260실 5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가 130대, 자주식 82대, 기계식 48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은 서쪽이 되겠고 이 북쪽, 이제 동쪽, 남쪽인데요. 이쪽이 이제 남쪽이 되겠네요. 이쪽이 남쪽이 되겠고 지금 이쪽은 서쪽, 동쪽. 자, 그래서 이제 한 방향인데 3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3베이로 되어 있는데요. 뭐 전용 면적이 계약 28.63 그리고 계약 면적은 44.93인데요. 실질적으로 면적은 한 11평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타닉 파크 식물원 뷰가 이쪽이고요. 마곡 방면, 양천 향교역 방면, 궁산공원 방면, 한강 방면, 이쪽은 이제 한강 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건물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1동, 2동, 3동, 4동, 5동 이제 주차 타워가 이 가운데에 있고요. 지하 주차장이 43대가 이제 자주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층 주차장이 39대, 지상 주차장이 39대, 1층 피로티라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타워가 이제 별도로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단위 세대마다의 별도의 이제 평면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거실이고요. 거실이고 작은 방, 큰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들어가서 이쪽이 문입니다. 그래서 주방이 있고 이쪽에 거실 그리고 작은 방, 큰 방인데 이거 화장실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완전히 아파트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제 이걸 이제 3베이라고 하는데 지금 창이 한쪽 면으로 이제 작은 방, 거실, 큰 방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계약 면적은
13.6평, 전용 면적이, 전용 면적은 8.7평이지만, 여기에 이제 확장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11평을 쓴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옵션이, 전자레인지 있고요. 전기 쿡탑이 있고, 그 다음에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고요. 이 스타일러, 요즘에 이제, 이런 먼지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스타일러, 옷을 관리해주는 이런 기계도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좁게 되면은, 30평 아파트에 저도 이제 이 스타일러 갖다 놨는데, 사실 어정쩡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붙박이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좀 어정쩡한데, 이건 아예 붙박이로 해서 아주 잘 짜임새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 드럼 세탁기가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거실과 안방에 이게 천정형 에어컨까지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면은요. 양천 향교역 이제 4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천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요. 이쪽으로 서울 식물원, 그러니까 보타닉 공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환경, 그리고 양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하교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길도 안 건너고 큰 길도 안 건너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쪽에 대방 DMCT라든가 이런 편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편의 시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길만 건너면 양천 향교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상권이 형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마저도 아주 충족된 그러한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사이트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이제 이게 자동차 공장이었는데 아마 그것을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오피스텔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환경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게 양천향교역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양천향교역에서 한정거장 가면은 마곡 나루역, 여기서 서울역이라든가 또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고요. 이 가양역으로 한정거장을 가시면은 또 이제 이쪽에 앞으로 원정 홍대선이 이번에 이제 또 서울시 업무 계획을 보니까요, 이것도 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진지하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교통적으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쪽이 양천 향교역이고 사이트가 여기였는데요. 발산 사거리, 쪽만 오더라도 이제 2대 서울병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아주 1km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이 매매 가격 상승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러한 위치와, 그리고 메리트 있는 투룸 오피스텔,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에 들어오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LG라든가 그리고 코롱, 롯데, 넥센, S-오일, 이랜드,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과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단촐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13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3, 4억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차익을 남기시고 매매를 통해서 충분한 이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매매 가격, 분양 가격이 3억이 차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도 있기 때문에 이, 보타닉 21st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3월 11일 날, 2019년 3월 11일 날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되고 한 3월 25일쯤 해서 청약이 시작이 될 텐데, 아마도 청약을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좌에다가 먼저 돈을
입금하는 순으로 해서 원하시는 호수를 고르는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앞서서 은행에 입금할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까지도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는 궁금하시다면 또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꼭 한번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다시 한번 받으시면은 아주 훌륭한 투자처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